오펜하이머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펜하이머 또 굉장히 화제 오브 더 화제죠. 왜 화제냐? 크리스토퍼 놀란이 또 감독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감독의 영화를 대부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화제가 많이 됐어요. 이미 나오기 전부터 유튜브에서도 엄청나게 관련돼서 막 TV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배경 지식이라든지 과학자들 막 알려주고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았죠. 저도 오늘 바로 개봉을 하자마자 예매를 해서 봤어요. 근데 확실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 또 광복절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펜하이머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가는 영화관이 다 매진이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멀리 갔다 왔어요. 이번에는 영화 시간이 3시간입니다.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맨하튼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과학자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줄거리 끝. 그래서 배우진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킬리안 머피, 일단 주인공 오펜하이머 역할의 킬리안 머피, 그동안 이제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계속 나왔던, 덩크레크도 나오고 그 전에 뭐 인셉션에서 조연으로 나오고 했던 그 배우고요. 그리고 에밀리 블린트래. 블린트는 뭐지? 아, 블린트는 그 축구 선수구나. 에밀리 블런트. 그 다음에 이제 맥 데이먼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언맨 아저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플로렌스 퓨, 뭐 조시 하트넷, 케이시 애플릭, 라미 말렉, 뭐 엄청 나옵니다. 여기 뭐 자잘한 조연 역할에도 무게감 있는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게리 올드만도 나오고. 근데 다들 이제 분장을 했기 때문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다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이 무게감 있는 역할들을 했고요. 보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은, 이거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크리스퍼 놀란 하면 생각나는 그 뭔가 엄청난 압도적인 어떤 영상, 그런 걸 혹시, 어쨌든 이제 원자폭탄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뭐 그런 거를 기대했다면 전혀 다른 영화고, 3시간인데 되게 빨라요. 템포가 좀 역설적인데 엄청 빠릅니다. 영화 템포가, 영화의 어떤 그 전개가 정신없어요. 3시간인데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화장실을 만약에 중간에 간다? 잠깐 내가 딴 생각을 한다? 혹은 잠깐 내가 잠을 잔다? 이제 그러면은 좀 흐름을 놓칠 수가 있을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개가 엄청 빨라요. 거기에서 오는 호불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가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충분히 어떤 이 배경이라든지 이 나오는 등장인물 혹은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요. 물론 영화를 보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래도 다 흐름은 이해가 가. 단 집중력 있게 본다면. 근데 설렁탕처럼 이렇게 하다가 뭐 자고 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이러면 확 놓쳐요, 그 흐름을. 그래서 일단 집중력 있게 보면 전혀 문제는 없다.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 시대적 상황,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냉전 상황이라든지 그 앞뒤의 어떤 역사적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또 과학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다. 특히나 뭐 과학자들도 과학자들이지만 이 시대적 배경 지식이, 좀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라, 소련, 뭐 독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뭐 공산주의를 대하는 어떤 나라들의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가면 훨씬 더 좋겠다. 물론 모르고 가도 어느 정도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참고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뭐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눈치 빠른 사람 뭐 다 이해는 돼요. 근데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밌겠다. 그리고 영화가 이제 또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불친절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찌 보면 오펜하이머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영화거든요. 이 오펜하이머를 철저하게 그냥 오펜하이머를 두고 가는 방식이긴 한데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연출을 그렇게 짜지 않았어요. 플롯을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청문회가 있었고, 오펜하이머를 이제 어떤 사상을 약간 좀 후벼파는 그 청문회가 있고요. 스트로스 제독인가요? 아이언맨 아저씨가 연기한 그 사람의 청문회? 그게 있어요.
두 가지 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청문회를 중심으로, 사실 여기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오펜하이머랑 대척점에 있는 그 아이언맨 아저씨의 청문회, 이 두 가지 청문회가 있어요. 하나는 비공개, 하나는 공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증언들을 바탕으로 계속 교차됩니다. 편집이. 정신없이. 근데 또 이게 교차 편집이 되는데 그 과거로 갔을 때 또 거기서 과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신없이 편집이 돼요. 그거 놓치면은 안 된다. 그게 약간 연출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의도를 약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유년 시절, 뭐 학창 시절, 학부 시절, 뭐 그다음 뭐 미국 넘어가고 뭐 개발하라고 프로젝트 참여하고 개발 막 열정적으로 개발하다가 아 드디어 완성, 뭐 트리니티 실험 성공, 뭐 핵 폭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청문회를 중심으로 계속 교차 편집되면서 정신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다. 아, 친절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뭐 그게 영화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그걸 이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은 정신없이 이제 떠돌게 된다. 여러분들은. 물론 그게 여기 뭐 채팅창에도 나오지만 약간의 그 흑백 혹은 컬러 이런 것들로 구분은 줘요. 예, 구분은 줘서 뭐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요게 이 영화의 특징. 길다? 하지만 길지만 템포는 빠르다. 영화가 불친절하다. 그리고 플롯이 되게 복잡하다. 비교적 일반적인 어떤 영화의 시간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복잡하다. 그리고 화려한 영상, 뭐 CG 이런 거보다는 철저하게 이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전기와 같은 영화다. 뭐 요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전체적인 영화의 특징 말씀드리고요. 배경 지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라도 돼. 몰라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어. 좀 그래도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알고 가면 훨씬 재밌다. 영화가 그래 재밌냐?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완전 제 취향이었고요. 저는 완전 재밌게 봤고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원래 이런 영화 좋아해요. 놀랍게도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실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뻔하지 않게 연출하는 것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수학자 맞나요? 뷰티풀 마인드 뭐 그런 영화들. 이 뭔가 천재지만 약간 자기의 어떤 그 혼자서 괴로워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미테이션 게임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영화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실제 인물을 좀 입체적으로 그리는 영화들 있잖아. 단순하게 그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사람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약간 뽕에 취하는 그런 영화보다 그 실제 인물의 알려진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어떤 고뇌라든지 입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잖아. 그런 음지에 가까운, 그늘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일단은 요 오펜하이머는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웅장하거나 뭐 핵폭발이 막 화려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영화는 아닌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일단 사운드가 미쳤어요. 이 사운드가 음악뿐만이 아니라 연출과 맞물리면서 이 별거 아닌 장면을 되게 긴박감 있게, 마치 음악이 지금 이 화면의 감정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사운드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 사운드가 이 인물의 어떤 감정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그거 하나로 막 쫄깃해졌다가 막 폭발할 것 같다가 잔잔해졌다가. 사운드가 일단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뭐 폭발음이 꼭 폭발할 때 쓰이지 않거든. 폭발하는 소리, 뭐 사람들 발 구르는 소리. 근데 그게 화면과 이렇게 딱 뭔가 어우러지는 그 것들이 대단해요. 플롯이 어렵지 않냐?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복잡해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눈치 빠른 사람은 이해돼요. 아무튼 사운드적으로 너무 대단하다. 영화가 왜 종합예술인지 알겠다. 단순히 연기가 아니구나. 영화를 단순히 연기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연기가 영화의 전부가 아니구나. 역시 종합예술이구나. 그게 너무 좋았고, 일단 사운드가 저는 가장 대단했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펜하이머 그리고 아이언맨 아저씨 이 두 사람의 청문회를 중심으로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용이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그게 되게 새로웠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쫄깃한 느낌도 있었어요. 드라마 시간의 흐름대로 드라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난 이 장면들을 착착착착착착 되게 스피드하게 진짜 무슨 핵폭발하듯이 핵분열하듯이 막 치익 하다가 이제 슉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그 트리니티 그 실험 있잖아요. 트리니티 실험 쪽으로 이제 막 그 모아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 착착착착 하면서 슉 이제 모아졌다가 뻥 하고 나서 뭔가 슉 약간 요런 느낌. 연출적으로. 그게 오히려 전 좋았다. 옴니버스 느낌은 아니고 이 사람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 오펜하이머의 인물을 보여주는데 되게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단편적으로 다 보여주다가 그걸 이제 합쳐놓으면 이 사람이 되는 거지. 맞아. 예. 영화가 약간 핵폭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의도했겠죠? 이게 핵폭탄, 원자폭탄에 관한 이야기니까 마치 원자폭탄을 만들듯이 그 하나하나 모았다가 찡! 빵!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느낌이 그냥 전체적인 구조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연출에 실제로 그런 장면이 쓰여요. 실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주인공의 감정과 폭발하는 장면이 뭐 교차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오펜하이머를 환호하면서 발을 막 동동 구르는 거를 마치 핵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 마치 그 사운드처럼 쓰인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영리하게 연출이 대단하다. 역시 영화는 감독이 만든다. 영화는 감독 예술이다. 이 말이 딱 맞아. 그게 또 아까 제가 말한 그 영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영상이 막 CG가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닌데 연출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그 장면하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사운드가 딱 만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트리니티 실험을 성공하고 나서 연설하는 장면에서도 이 어떤 오펜하이머의 복잡한 감정, 약간 이중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요. 연설 장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연출이 뛰어났지만 연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킬리안 머피? 이 아저씨 연기 진짜 잘하더라. 물론 다른 대단한 사람도 다 잘했어.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연기에 구멍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구멍은 없어. 그냥 이 영화에 구멍은 없어. 연기에 구멍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냥 틈도 없어. 다들 너무 연기를 그냥 완벽하게 해서 진짜 실제 인물을 데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을 데려놓은 것 같아. 정말 자잘한 조연들까지. 물론 그 자잘한 조연들도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킬리안 머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그 사람 같은데? 그 배바지부터 의상부터 그 배바지에 연설하는 장면이나 그 청문회에서 굴욕받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도 미쳤고 저는 그 맥 데이먼이 연기한 그로브스 장군인가요? 그로브스 아저씨도 연기 너무 잘했고 여기 와이프분 에밀리 블런트 이 아줌마 맞나요? 누나인가요? 아무튼 이 누나도 와 그 약간 스포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 시간이 좀 흘러서 뭔가 그 청문회 때 일을 기억하고 그 청문회 때 약간 답답한 이 남편을 뭐라 하는 장면이라든지 뒷부분에서 그 청문회 때 당한 굴욕을 잊지 않고 뭔가 나름의 시위를 하거든? 상을 주는 자리에서. 그런 것도 되게 너무 거기서 연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 아저씨 아이언맨 아저씨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저는 약간 할아버지처럼 나오잖아요. 와, 이 아저씨 그러니까 뒷부분은 또 이 아저씨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언맨 아저씨 진짜 연기 잘하더라. 여기 나오는 물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잘해요.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잘하고 심지어 그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를 이제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오펜하이머를 신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새끼 진짜 빠딴데 치고 싶더라. 와, 진짜 얄밉게 잘하더라. 근데 너무 잘해, 연기를. 너무 짜증나게 잘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짜증나게 그러니까 구멍이라는 말이 미안할 정도로 진짜 지나가는 사람 하나까지도 연기를 다들 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 맥 데이먼 부하 있죠, 중령. 그 새끼도 진짜 약간 때리고 싶게
범생이처럼 생긴 아저씨. 아, 그 아저씨도 유명한, 그래, 데인드한. 그 아저씨도 연기 잘하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연기 잘해요. 봐봐요. 연기 훌륭하죠? 연출 미쳤죠? 플롯도 되게 재밌게 구성을 했어. 내가 보기 난 재밌었어. 누군가에게는 이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재밌었어요. 단순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꽈서 청문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오히려 재밌었고, 사운드 훌륭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건 역사적인 거니까 이 오펜하이머가 어쨌든 핵무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그게 있어. 이 사람의 어떤 고뇌가 있어요. 고뇌라기보다는 그걸 만들어서 미국이 이겼잖아요. 항복을 받아냈는데 자기는 이제 청문회에서 갑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근데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일단 막 이런 이 오펜하이머의 어떤 감정이 연출적으로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을 드러내는 게 막 예를 들면 촌스러운 영화들은 그걸 대사로 내가 뭐 미국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런 칙을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나 때문에 뭐 많은 사람 나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단 말이요. 어쩔 수 없었어.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영화적으로 되게 잘 표현을 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거를 주변 사람들의 발언, 주변 사람들이 이 인물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거든. 또 여기 증언을 하거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생각하라고, 관객에게 알아서 생각하라고 딱 던져주는,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계속 부인이 그러거든. 왜 맞서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담담하게 이 사람 받아들여요. 그냥 청문회를, 굴욕적인 청문회를. 그거를 이유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날것의 그 모습들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내 취향이에요. 너무 내 취향이야. 덩케르크도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깊게 묘사된 영화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놀란 감독 영화 중에 이게 제일 제 스타일이었어요. 이건 개취입니다. 개취. 이건 개취예요. 개인 취향. 다 뭐 더 재밌는 영화도 많고 그런데 사실 영화가 생각해보면 텐션이 있을 만한, 생각해보면 줄거리가 뭐 텐션이 있을 만한 장면이 없어요. 정말 연출적으로 그거를 이 사람들의 심리 묘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봐봐. 시간이 3시간이야. 시간은 길어. 근데 안에서는 되게 촘촘하게 흘러가요. 이 영화가. 대사량도 많고. 요게 저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순서대로 이 영화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피곤할 수 있다. 저는 호불호 갈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뭐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지만 선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적이다기보다는 노출신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야하지 않아요. 전혀 야하지 않아요. 근데 그 노출신도 한 2번 나오는데 연출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필요했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필요했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야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 장면을. 당황, 이런 장면이 나와? 이 정도지. 그게 뭐 야릇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인슈타인 노출이 왜 있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보면 좋다. 왜냐면 이게 사운드 때문에 몇몇 그 연출적으로 뭔가 좀 압도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는 크게 보면 좋죠. 아무튼 그렇다. 제가 뭐 핵폭탄 장면이 어떻냐 이런 얘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호불호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극호 아이맥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꼭 아이맥스에서 봐야 돼,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호들갑을 떠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리클라이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저는 영화 보는 데 있어서 이 영화를 리클라이너에서 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표가 밀수보다 위냐고요? 당연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내 취향이잖아. 내 취향이니까 존중해주세요. 일단 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위. 얘네보다 위야.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영화가 논란 영화의 특징인데, 논란이 항상 좋은 쪽에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게 돼. 이거 맞아? 저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얘기하고 여운이 남고 좀 그런 게 있어. 논란 영화. 그러니까 지금도 오펜하이머 이거 찾아볼 거거든 나. 좀 더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찾아볼 거야. 항상 이런 식이야. 테넷도 그랬고 뭔가 계속 뭘 찾아봐야 돼. 근데 이게 좀 약간 나는 즐거운? 재미없었으면 안 찾아보겠지. 인셉션도 그렇고 뭐 인터스텔라도 그때 한창 뭐 난리였잖아. 과학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저는 약간 좀 즐겁다고 해야 되나? 그게 막 그니까 아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귀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겠습니다. 전 여기 19,000원. 너무 내 취향이야. 제가 이런 영화 좋아합니다. 오펜하이머 2번 볼 정도로 재밌냐고요? 이거 몇 번 더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긴 해. 왜냐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지나가는 장면도 있어. 파편으로 막 지나가는 장면도 있고 살짝 놓치면 그러니까 이 전에 장면이 뭐였지라고 되뇌이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 놓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2번만 보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누가 봐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근데 오펜하이머는 누군가는 지루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미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도 이게 누군가가 야 이거 재밌냐? 그러면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재밌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오펜하이머 재밌냐? 그러면 난 재밌었는데 넌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의 취향이란 게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폄하할 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영화라는 건 개치니까. 내가 외계인이나 드림을 재밌게 본 것처럼 여러분들은 재미없게 봤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전 재밌게 봤고 범죄도 3가 저는 저 별로인 영화였지만 어쨌든 1000만이 넘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뭘 보고 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걸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호불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거 보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내 의견과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걸 보는 거잖아. 원래 그렇거든요. 같은 장면을 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같은 장면을 보고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그렇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의견을 나누고 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다. 근데 그거를 뭔 소리야? 그건 그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재밌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저 사람은 생각했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정치 서스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결국에는 정치 싸움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걸 또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와이프의 감정에 이입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그 수소폭탄의 아버지를 이입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대통령. 난 그 대통령 씬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그 대통령 씬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잖아. 만나러 갔더니 딱 그 대사를 읊으니까 네가 뭔데? 결정 내가 했어. 네가 뭔데 괴로워해? 내가 결정한 거야. 괴로워하면 내가 괴로워하지 왜 네가 괴로워해? 이렇게 말한 거잖아 사실상. 대사는 그렇게 안 치지만. 근데 나는 거기서 오히려 맞는데? 대통령 말이 맞네. 대통령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했지. 만든 새끼가 왜 지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맞는 말이잖아. 결정한 건 대통령이잖아. 쏴라 마라 한 건. 발사는 대통령이 한 거잖아. 그 말도 나는 공감이 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밌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또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내가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뭔가 존나 딜레마네. 생각해보면. 근데 안 만들 수가 없지 또 과학자인데. 만들어보고 싶잖아. 그래서 재밌네. 그래서 영화가 재밌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니까. 아무튼 저는 그랬고 저처럼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전기 같은 영화?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 뭔가 좀 영화적인 재미? 그러니까 영화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 설정이잖아. 현재와 과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는 요런 재미를 좀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 그냥 보세요. 뭐 3시간. 아니 재미없으면 자면 되잖아. 좀 자다 와. 아이언맨 형님 중요한 역할이죠. 아이언맨 형님이 거의 후반부에는 너무 중요한 역할 아닌가? 아이언맨 형님 그냥 나도 그냥 그런 조연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비중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 사실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지. 텔러
아, 그 과학자 텔러 아저씨 되게 소신 있게 나옵니다. 좀 얄미운 것도 있는데 되게 소신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되게 매력 있게 개성 있게 나와요. 텔러 아저씨 되게 개성 있게 나옵니다.